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 보험금 지급도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해안도로.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을 보며 자전거를 타기 위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지만 도로가 좁다 보니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250여 건, 4명이 숨지고 2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자전거 사고가 잇따르자 제주시는 2016년, 서귀포시는 2018년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도민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평소에 자전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전거 보험을 몰라서. 그런 내용 전혀 모릅니다.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혜택을 못 받겠죠. 모든 도민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로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거나 일주일 이상 입원할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인지도가 낮다 보니 지금까지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건 180여 건. 도민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매년 내는 보험료 2억 원의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전거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에 포스터 부착하고 경찰서 등과 사고 날 경우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고 2008년부터 자전거 보험 제도도 도입한 경남 창원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시민 알림 서비스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률이 평균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기가 비자금 홍보가 많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좀 잘 돼 있거든요,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고. 도민 안전을 위해 도입한 자전거 보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2014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아동 36,546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오늘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달에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늦은 경우에 한해 올해 말까지 아동수당과 함께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농사를 짓는 땅은 지목에 관계없이 일부 세금이 감면되는데요. 지방세 부과 프로그램에 농지원부 현황은 포함되지 않다 보니 이 같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집을 지으려고 지목상 대지를 구입한 양기호 씨. 당초 계획을 바꿔 농사를 지어온 양 씨는 최근에서야 그동안 재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양 씨가 낸 재산세는 130만 원. 농사를 짓는 땅은 지목과 관계없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원칙보다 3배나 더 부과된 겁니다. 농지원부 등을 제출해 올해부터는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이미 더 낸 4년치 세금은 행정소송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목대로만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시청에서는 아예 지금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양 씨처럼 농지에 과다한 세금이 통보돼 해마다 20건 안팎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에 농지원부 현황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농사는 짓고 있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부가권과 현황이 좀 다르게 되면 1차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계속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가서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 직권으로 변경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농지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세금 감면 혜택만 받는 땅도 2천여 필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지점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제주도 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21.1%로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50.2%로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대전은 69.2%입니다. 미가입 사유는 절반가량이 보험료 부담을 꼽아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제주 항로 경쟁은 뜨겁습니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2만 7천 톤급 초대형 카페리가 등장했습니다. 목포 박영훈 기자입니다. 축구장보다 길고 7층 높이인 카페리가 항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 478대 승객 1,284명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초대형 여객선입니다. 고급 객실, 영화관, 공연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대형 유리를 통해 바다를 볼 수 있는 공간까지 크루즈선을 옮겨온 듯 꾸며졌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놔서 여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에서 설계에서부터 2년 만에 건조된 것으로 공개 행사에 이어 오는 29일 목포 제주 항로에 첫 투입됩니다. 목포, 완도, 여수, 부산, 고흥 등 5곳에서 오가는 제주 항로에 2만 톤급 카페리 시대가 본격 열리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무언가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한번 이때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면 연안 해운업계도 새로 도전의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좋은 선박으로 이용객들에게는 또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수 완도에서 제주를 오가는 또 다른 선사에선 할인 행사, 반려동물을 함께 태울 수 있는 이른바 펫존을 확대해 승객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진도에서 새 여객선이 취항하는 등 제주 항로의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나 복지시설 방문 등 명절마다 이어지던 온정의 손길도 올해는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귀향객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던 학교 울타리도 올해는 닫기로 하는 등 낯선 풍경이 한둘이 아닙니다.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선거나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대목 분위기를 띄웠던 장보기 행사. 지금쯤 시작할 때가 됐는데 올해는 잠잠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비대면 주문 결제로 전환한 데 이어 관리했던 30여 개 복지시설 방문도 위문품 배송으로 가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떤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기존과는 좀 달리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충청북도나 청주시, 충주시 등 비대면 명절 캠페인에 앞장선 대부분 지자체도 마찬가지. 명절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가장 먼저 장보기 등 모든 대면 이벤트 취소를 선언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도 혹시 모를 역풍을 우려하며 할까 말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그 명절 맞아서 자영업자들의 또 힘든 부분도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각 지자체는 환영한다는 인사말 대신 오지 말라는 플래카드를 일제히 내걸었고 교육당국은 비대면 명절 취지에 맞춰 명절마다 귀향객 주차 공간으로 열어뒀던 각 학교 정문도 걸어 잠그기로 했습니다. 국가적인 상황이 그러하니 저희도 학교는 미개방을 좀 원칙으로 하고 교육기관과 직속기관이 그런 청은 이제 개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차례와 성묘마저 온라인 대행이 유행할 정도로 모두에게 낯선 코로나 명절. 당장 눈앞의 풍경부터 집집마다 명절 장바구니 크기까지 수많은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제주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는 대체로 맑다가 주말과 연휴 마지막 날인 휴일에는 흐리겠고 낮 기온은 23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공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공항은 방무가 끼어 있습니다. 올 3분기 제주 지역 경제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내국인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숙박업과 음식점, 렌터카 등 관광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됐습니다. 반면 면세점 영업 중단과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대형마트 영업 부진으로 도소매업은 침체가 이어졌고 제조업은 전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를 1,40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500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가 예상되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당 자금은 이달 말 100% 소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의 대출 취급 기한은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글로벌 K-팝 그룹 BTS의 인기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57살 고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70여 명에게 11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버스 정류소에 방한 텐트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비가림 승차대 3,700여 곳에 올 겨울 전 방한 텐트와 온열기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방한 텐트는 제주 해녀의 휴식 공간인 불턱의 원리를 적용했으며 국민디자인단 제안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제8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3만 그루를 베어내고 1,000헥타르의 예방주사를 놓을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200만여 그루가 제거됐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전세가는 전국 평균이 0.15% 상승한 반면 제주는 0.01% 떨어졌습니다. 서귀포시는 대규모 공사장 등 소음 저감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해 운영한 결과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소음 민원은 26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60여 건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음 저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방음벽을 세우고 무진동 공법을 써야 하는데 이에 따라 소음 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도 지난해 22건 2천만 원에서 올해 11건 1,200만 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